실제 통일은 기원전 230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전에 기원전 236년부터 232년 동안 조나라를 여러 차례 멸망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조나라에는 이목이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침공을 했는데 다 막아내요. 자, 원래 계획은 진나라는 가장 껄끄러운 조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차례로 여러 나라를 복속시키려는 것이었는데 첫 단추부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계획이 틀어지니까 진나라가 전략을 좀 바꿔서 울류라는 신화의 계책에 따라서 각국에 스파이를 엄청 많이 보내고 각 나라들의 반간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나라는 잠깐 멈춰두고 바로 옆에 있는 한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이미 한나라는 국력이 가장 약한 나라였고 사실상 진나라에 투항했습니다. 그래서 첫 나라인 한나라는 별 어려움 없이 접수를 했고 다시 조나라 침공을 시작을 하는데 조나라 명장 연파의 뒤통수를 쳤던 간신 곽계 기억하시죠? 이 진나라가 이번에도 곽계에 엄청난 로비를 해가지고 또 명장 이목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명장 왕전, 이 왕전이 활약을 해서 결국엔 조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세 번째 나라는 위나라인데요. 위나라는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대량성이라는 곳에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이 대량성은 다 좋은데 지대가 황하보다 낮아요. 그래서 둑을 쌓아가지고 이 수공을 해서 대량성을 함락하고 위나라도 멸망시킵니다. 왕전의 아들 왕분 이런 분들이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강남 지역 초나라입니다. 초나라를 공략할 때는 처음에는 진나라의 젊은 명장 이신이라는 사람이 20만 명을 이끌고 초나라를 정벌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초나라에도 대단한 명장이 한 명 있었죠. 항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신이 이 항연에게 패배해서 진나라의 초나라 정벌은 일단 실패합니다. 참고로 이 항연이 나중에 나올 항우의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번엔 진왕영정이 그동안 큰 활약을 했었던 왕전에게 나라의 거의 모든 병력인 60만 명을 끌어모아가지고 초나라를 다시 공략하게 합니다. 이번에 왕전이 택한 건 속도전이 아니라 지공작전을 폈어요. 지금이야 양쯔강 유역이 굉장한 곡창지대지만 당시는 양쯔강 유역이 대부분 늪이었고 진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촉과 관중평원에서의 생산성이 엄청나댔잖아요. 그래서 장기전을 하게 되면 진나라가 유리했죠. 결국엔 왕전이 항연도 전사를 시키고 초나라를 결국엔 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원전 223년 진왕 정해나이 36살 때였고요. 여기서 왕전에 대한 일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왕전은 이 60만 대군을 받아서 출병을 하기 전에 하고 나서 그리고 전쟁 중에도 계속 이 진시황에게 저 이 전쟁 이기면 요만한 땅 좀 주십시오. 땅 주실 거죠? 저 땅 좀 주세요. 계속 이 보상으로서의 땅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왕전의 큰 그림인 것이 이런 전제군주 시대에는 장수가 너무 인기가 좋거나 공적이 크거나 힘이 세버리면 왕 입장에선 위협을 느끼고 제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전은 이 진왕영정에게 일부러 자기는 권력이라든가 국가 전복에는 관심도 없고 나는 땅에만 관심 있는 소인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줬던 겁니다. 실제로 왕전은 이렇게 해서 공적을 세우고도 화를 면하고 그 자식 때까지 되게 잘 살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나라가 연과 제나라인데 연나라에서는 이제 이 거대한 진나라를 사실상 군사력으로 이기긴 어려우니까 이 진왕영정을 암살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태자단이란 사람이 형가라는 자객을 시켜서 원래 진의 공신이었다가 도망가 있던 번옥이란 사람의 목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진왕영정을 안심시킨 다음에 함양에 있는 궁궐까지 들어가서 암살 시도를 하죠. 그런데 아깝게 실패했죠. 그리고 이 진왕영정은 당연히 이 연나라에 대한 살벌한 복수를 했겠죠. 이때도 활약을 한 것이 왕전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연나라는 멸망을 하고 참고로 이 형가란 사람이 진왕영정을 암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가 이연걸 주연의 영웅이죠. 너무 좀 중국 정부가 독재를 미화한 식으로 각색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제나라는 이 정도 왔으면 사실상 이제 통일을 막을 수는 없고 제나라의 마지막 건이란 사람에게 진왕영정이 회유를 해서 너에게 500리의 땅을 줄 테니까 항복해라 라고 했고 실제로 항복을 했는데 그냥 숲에서 굶겨 죽여버리죠. 자, 이때가 기원전 221년이고 진왕영정의 나이 38세입니다. 그래서 진왕영정은 12살 어린 나이 왕이 돼서 22살에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되고 그 이후로 부국 강병 과정을 거쳐서 38살에 중국 역사 최초로 전체를 통일한 왕이 되고 이후로 이름을 첫 황제, 시황제로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통일 진나라에 대해서는 다음번 정규 영상 15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메시지는 우리는 진시황의 출생의 비밀이라든가 독재, 몰락에 대한 자극적인 이야기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이 진왕영정도 통일까지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비범한 업적을 남겼고, 두 번째는 이것이 영정만의 역할은 아닌 것이 이미 150년 전에 상항 때부터 이 진나라의 부국 강병이 누적돼 온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긴 통일 과정의 첫 세팅, 첫 시작은 상항의 변법이었다 라는 거를 같이 공유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인도 철학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사상이 나온 제자백과도 개별 사상들을 깊이 다루진 않을 거고 딱 시간적 공간적 매핑만 볼게요. 여기서는 위에서 아래가 시간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좌우가 동서 오리엔테이션이고요. 춘추시대 지도고 그 다음에 대략 440년 전후로 전국시대가 펼쳐지는 것이고 기원전 220년 정도에 끝나고요. 제자백과도 동부리그 서부리그 매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나왔다고 알려진 거는 대략 도가입니다. 도가에는 노자와 장자가 유명한데 절묘하게 노자가 춘추시대, 장자가 전국시대예요. 그 다음에 유가도 공맹순 유명하죠. 공자, 맹자, 순자 순으로 나오게 되는데 공자가 춘추시대 분입니다. 그리고 맹자, 순자는 전국시대 분이고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죠? 병가가 있죠. 병가에서는 손무가 춘추시대에 나왔고 이분이 지은 게 손자병법이죠. 그리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 전환점쯤에 기원전 440년에 태어난 오기가 유명하죠. 손자병법과 쌍벽을 이루는 오자병법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 손빈이라는 분이 유명하고 여기까지가 대략 동부리그입니다. 물론 공자 같은 경우는 시작은 노나라에서 했지만 뭐 전국을 떠돌아다녔죠. 이 살벌한 춘추전국 시대만 해도 공자의 이념이 철학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국가의 네이션 빌딩에 실질적인 이득은 없다고 여러 군주들이 판단을 해서 사실 공자는 당대에는 많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국을 떠돌아다닌 덕에 공자의 제자들이 공문 10처를 포함한 무려 3천여 명 정도가 돼서 이제 유가사상이 전 중국에 뿌리 박히게 됐고요. 한편 서부리그의 법가는 전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상항, 아까 기억나시죠? 기원전 한 370, 80년대쯤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도 위에서 진으로 갔고 그 이후에 나오는 한비자도 한나라에서 진으로 갔고 이사도 초나라에서 진으로 갔고 이 진나라에서 부국강병에 도움이 될 만한 인재를 다 받아들여서 실제로 네이션 빌딩을 하는 사상들을 제도화해서 강해지게 되는 거죠. 시간적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우리 아이돌도 1세대, 2세대 있잖아요. 이 제자백과도 대략 1세대, 2세대가 있어요. 절묘하게 이 연도가 대략 기원전 550년 전후고 절묘하게 이 연도가 대략 기원전 330년 전후입니다. 이거를 요 틀에서 보면 제자백과의 네임드 학자들이 1세대는 대략 이때쯤, 2세대는 대략 이때쯤 나와요. 물론 이때도 뭐 오자라든가 몇 명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 제자백과 네임드들이 활약한 시기가 잘 보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때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자백과 얘기할 때는 페르시아 정도 혹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얘기할 때는 대략 이때쯤이 제자백과 정도 떠올리면 좋고요. 지난 시간에 인도의 16대국 시대 기억나시나요? 실은 그때도 대략 이때입니다. 그래서 제자백과, 인도의 16대국, 페르시아 제국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거 인지하시고 그거의 거의 시작점이 기원전 550년 전후의 F4 공자, 석가모니, 키루스, 제2이사라는 거 그 정도 매핑 가지고 가시면 더 입체적으로 나중에 써먹을 때가 올 것 같고요. 자, 오늘의 요약이자 원하시면 킵잇. 이번에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 잠시 일시정지 해보시고 여기 글을 한번 읽어보면서 나한테 어떤 이미지가 그려져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이것도 너무 많다? 그렇다면 오늘 요것만 기억하시죠. 전국시대 하면 진초재현 조위한 반시계 방향, 그리고 제자백과는 공자에서부터 상항과 맹자까지인데 대략 이때가 기원전 550년부터 330년 정도 되더라. 기원전 220년에 덫에 걸리는 인물 한 명 진시황입니다. 진왕 영정이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놓았던 시간의 덫에 그리스나 로마 쪽에서는 어떤 인물들,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